부마인드 장착을 위한 실행 독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자는요, 그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 네,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이에요. 먼저 저자 소개를 할게요. 이분은요, 194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75세. 75세 정도 된 할아버지예요. 이분이 50세에 이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지가 벌써 25년이 되었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75세가 된 이 저자가 이런 내용의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실제 이야기예요. 이분에게는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어요. 미국의 하와이에서 태어나서 자란 분인데요. 한 명은 이 로버트의 친아버지, 또 한 명은 친구의 아버지였어요. 실제 친아버지는요, 교육자예요. 교육도 많이 받고, 굉장히 권위자였는데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정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은 부자가 된 친구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 그 로버트의 문제를 친구 아버지의 가르침으로써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금융교육회사인 리치데드, 그러니까 부자 아빠 컴퍼니를 설립을 해서 계속 교육 활동을 하셨어요. 네, 이 두 명의 아버지가 있어요. 교육자인 아버지는요,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구해야 된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야. 밥 먹을 때 돈 얘기하는 거 아니다. 돈은 안전한 때 관리를 해야 되고 리스크는 피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자 아버지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식사할 때 늘 돈 이야기, 사업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네, 너무나 다른 사고방식, 부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 부자 아버지의 메시지, 그리고 로버트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부자 아버지에게서 불을 배우고 싶어서 갔어요. 그런데 이 로버트는 이렇게 좀 우물쭈물 됐어요. 왜냐면은 부자 아버지가 내가 가르치는 방식은 학교에서 너희들이 가르치는 방식과 달라. 너희들이 배울지 말지 결정해라. 그랬더니 로버트가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랬더니 아니, 질문하지 마. 그냥 결정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아버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에 빠른 결정을 내릴수록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커진다. 망설이면은 다른 누군가가 기회를 채간다. 예전에는요, 생각을 오래 하는 것, 심사숙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생각을 오래 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냥 패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빠른 결정, 그다음에 행동, 실행력 이런 것들이 부자들의 어떤 습관의 패턴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구입하거나 그걸 구축해 두면은 돈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 고소득자. 우리는 학교에서 고소득자가 되도록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잖아요. 고소득의 일자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요, 부자의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월급쟁이, 직장 생활에 매여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고소득의 일자리는요, 돈을 위해서 일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요, 고소득, 월급이 올라갈수록 세금이 오를 것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소득의 일자리보다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부자 아버지가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각지에서 정부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연금을 많이 줘야 되고요. 또 복지 혜택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정부들은요, 어디에서 그 많은 돈을 구할까? 네. 그 뭐죠? 부자들에게서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그 돈보다는요, 중산층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그 세금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 중간 허리가 탄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계속 하고 있죠.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뽑아내야 되니까요. 경제를 구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국가들, 지금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제 자유주의 뭐 이런 것들을 채택하는 그런 국가들에서는요, 전문 투자자나 사업체 소유주에게서는요, 아주 적은 세금만 걷어들여요. 그런데 고소득의 월급쟁이들에게서는요, 정말 유리지갑이잖아요. 일단은 월급을 주기 전에 세금부터 떼어가는 그런 구조이죠. 네, 돈이 떨어진다는 그 두려움은 우리를 열심히 일하도록 채찍질을 해요. 월급을 받은 뒤에는요, 어떻게 해요? 탐욕, 욕심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예쁜 쓰레기들의 마음이 빼앗기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출이 늘어나서 요 패턴, 어떤 패턴? 새양지 패턴, 다람쥐 쳇바퀴 패턴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돈이 떨어진다는 그 두려움 때문이죠. 지금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이게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50%가 뭐예요? 한 80% 이상은요, 죽기 전에 돈이 떨어지는 상황, 노후를 돈 없이 보내게 된 그 상황이 가장 두렵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자, 선배님들은 감정이 더 중요할까요? 이성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로버트 기요사키도요, 감정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은 이모션,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감정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떠올려 보세요, 선배님들. 우리 과거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어땠어요? 많이 혼났죠. 감정을 표현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성보다는 감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요, 감정에 그대로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알아채는 것. 이거는 이제 심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무엇인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내가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함, 그다음에 재정적인 어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네, 그 원인은요, 바로 무지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다른 부자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가난해지냐면요, 모르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고요, 두렵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요.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 때문이다.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많은 투기꾼들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훌륭한 정부가 관리하는 교양 있는 사회에서는요,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집 가격, 뭐 이렇게 자산의 가격 이런 것들이 내려간대요. 인플레이션을 잘 관리하는 이유겠죠.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바로 두려움, 그다음에 욕심 때문이라고 해요. 만약에 학교에서 돈에 대해서 가르치게 된다면요, 돈은 늘어날 것이고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해요. 이론상으로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에서는요, 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돈을 위해서 일하라고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유능해져라. 이렇게 우리가 암묵적으로 좀 강요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당하는 걸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실제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선배님들. 우리는 알고 있죠. 생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생각을 통해서 돈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일까? 선배님들 무척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게 정말 최상의 해결책일까요? 정말 더 자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아이들 뒤치다꺼리 해가면서 정말 늦지 않게 출근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잖아요. 그 방법이 정말 최상의 해결책일까요? 내가 아침에 도우미를 고용해서 이 업무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아웃소싱 하려면 또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렇게 아침마다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최상의 해결책일까요? 네, 우리 늘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겁에 질려서 이성적으로 꼼꼼하게 사고를 하지 못하지. 아무리 지겨워도 직장에 일을 하러 가는 거야. 점점 더 깊이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져드는 거지. 네, 생각조차 하지 않죠. 이 상황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이 되었으니까, 내가 부모가 되었으니까 내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늘 삶은 고단해요.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나에게 늘어나는 돈은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네. 부자는요, 당나귀가 쫓는 당근처럼 돈이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도 배웠잖아요.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부자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진짜라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욕심에 젖어서 돈의 환상을 쫓아가요. 그런데 급여, 월급, 내 필요성을 빨리 잊을수록 어른이 된 뒤에 더 쉬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 머리를 쓰면 되니까요. 머리를 쓰고 무보수로 일을 하면서 이 방식을 체득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만간 내가 너희들, 그러니까 부자 아빠가 이 로버트가 어린 시절 로버트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로버트가 초등학생 때 토요일마다 3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당 10센트 의 알바비를 벌었었는데요. 그 10센트로 이 로버트는 만화책을 사서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부자 아버지가 난 너희들에게 그 10센트도 주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0센트를 받았을 때 가난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토요일 날에 무슨 시간당 10센트를 받고 일을 하냐? 차라리 받지 말고 일하지 마. 이렇게 일을 했는데 무보수로 일해야 되는 그 상황이 닥친 거죠. 로버트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만화책이 너무 읽고 싶었는데 그 10센트란 돈까지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 아버지의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실을 알아챘어요. 시간이 지난, 날짜가 지난 그 잡지책이 그냥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주워다가 차곡차곡 모아놨고 자신의 지하실에다가 그 모아둔 만화책을 시간당 얼마를 받고 친구들한테 이거를 대여를 해주었어요. 대여를 해주었고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을 두은 거죠. 여동생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이게 뭐죠?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그 아이한테 급여를 주면서 이 비즈니스를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무보수로 일한 그 상황이 이 아이들한테 아이디어를 만들도록 했던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은요, 돈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해요. 교육. 교육을 간과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걱정스럽다죠. 무엇에 대한 교육? 삶에 대한 교육, 돈에 대한 교육이죠. 유연함을 갖추고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배우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이 변화의 폭풍 속에서도 점점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현금 흐름. 선배님들 현금 흐름을 기록을 하시나요? 현금 흐름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현금 흐름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어떤 미래를 꿈을 꾸는지, 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래서 지금은 어디다가 돈을 쓰는지 아주 많은 스토리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요, 그 돈에 너무나도 자주 지배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것에는 이게 너무나 자동적이죠. 너무나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문하지 않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아침마다 일터로 나가는 것은요, 내 발에다가 총을 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의 지배를 당하고 만다. 선배님들은 돈을 지배하고 계시나요? 돈의 지배를 받고 계시나요? 네, 너무 궁금해요. 사업가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업가에게. 사실 사업가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돈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는 내 삶을 비즈니스하는 사업가이잖아요. 사업가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탁월한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이라고 해요. 선배님들은 누구와 한 팀을 이루시나요? 네, 누구와 한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부자들은요, 이런 사람들과 한 팀을 이루어요. 은행가, 은행가,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중개인, 투자자, 관리자, 그다음에 직원. 이런 사람들과 한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선배님들은 이 중에서 몇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시나요? 네. 저도 있어요. 저도 몇 분이 계세요. 네. 좀 이따 저희끼리 한번 나눠볼게요. 너무나 비싼 집을 소유하게 된다면요. 투자할 돈이 없죠. 투자할 돈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죠. 그러면요, 투자 경험이 쌓이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현명한 투자자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가 일순간에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베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 중에서는 성공하는 경험도 있을 테고 실패한 경험도 있을 테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하게 성공의 과정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너무 비싼 집에 투자해서 내가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다는 사실은요. 투자 기회조차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네. 우리는 탄탄한 중산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느끼게끔 하죠. 그런데요, 중산층이 정말 편하게 살까요? 마음의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까요? 마음의 행복감을 누리도록 착각하도록 만들죠. 중산층들은요, 실제로 끊임없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이에요. 임금이 늘어나게 되면요, 세금도 함께 늘어나죠. 임금이 늘어나게 되면요, 지출도 비슷하게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일터에서 일을 하는 그 세앙지 레이스, 다람쥐 쳇바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요, 투자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네. 임금이 인상되면 더 큰 집을 사게 되겠죠. 더 큰 집을 사게 되면은 우리는 더 투자할 수가 없고요. 여전히 빚에 허덕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집의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행복감만 착각하게 되죠. 착각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네. 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중산층들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보수적이에요.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 리스크를 감당할
마땅할 수 없어. 그 이유는요, 돈이 없으니까요. 어떤 리스크를 당했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재정적인 기반, 팀워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상 새양질 레이스, 다람쥐 쳇바퀴처럼 직장에 매달려야 하고 늘 안전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라.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라.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요,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채가 아닌 진짜 자산을 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출을 낮추고 부채를 줄이고 부지런히 튼튼히 자산 기반을 만들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요,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쓰는 방식이 다르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고 나서 남는 돈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돈을 벌고 먼저 쓰고 나서 세금을 마지막에 내잖아요. 왜냐면요, 시스템이 달라서예요. 정부는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상적인 아주 최고의 관리 방식, 최고의 직원은요, 돈을 남기지 않고 그 해의 돈을 다 사용한 사람들이 최고의 공무원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돈을 올해 안에 다 쓰지 못하면요, 내년에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정말 1원도 남기지 않고 탈탈탈탈 털어 쓰는 게 그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사업가들은 어때요? 네, 예산을 많이 남기죠. 왜냐하면 또 투자할 곳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남기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방식이고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방식은요, 예산을 절대로 남기지 않는 방식인 거죠. 네. 사람들이 부자에게 벌을 주려고 할 때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 부자가 되죠. 더 부자가 되죠. 우리 지금 부동산 투기꾼들 잡으려고 많은 규제책들이 나오잖아요. 투기꾼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하나요? 안 당하죠. 왜냐? 더 많은,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떤 그 뭐죠? 그 임차인들한테 더 많은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전세금을 올리고 뭐 월세금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부자들은 또 자신들의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돈도 있고요, 의지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무엇보다 생각하잖아요.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똑똑한 팀원들이 있어요.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설득할 수 있는 정치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합법적인 구멍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자원을 이용해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금융의 천재성은 기술적인 지식, 그다음에 대담함, 양쪽 모두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요. 용기, 행동할 수 있는 그 대담함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두려움이 너무 크면은 천재성이 저하돼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은요, 이성적인 사고를 잘 하지 못해요. 근데 파충류의 뇌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나 공포스러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요, 일단은 물거나 도망치거나 두 가지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로버트는요, 자신의 수업 때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리스크를 감수하는지, 어떻게 대담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천재성을 발휘해서 두려움을 힘과 재기로 바꾸는지 그런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배우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죠. 돈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새양지 레이스에 말려들게 돼요. 그렇지만은 돈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자들은 알고 있잖아요. 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돈은 약속일 뿐이에요. 증서일 뿐이죠. 네. 좋은 기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금융교육을 받지 못해서 눈앞에 있는 그 기회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늘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해라, 잘해라. 시험 잘 봐야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그런데 교육은 늘 실패하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사들이요, 현실 세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교사들은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전달자죠. 전달자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내용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실수한 적도 없어요. 실수해서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실행을 통해서 나아진 것도 없어요. 단순히 암기하라고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사들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의 방식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로버트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늙은 개에게는요, 새 기술을 가르칠 수 없어요. 네, 어떤 노인분들은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무척 애를 쓰시는데요. 대부분의 노인들은요,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사실이 무슨 벼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뭘 하겠니? 내가 뭘 배우겠니? 아, 됐다. 이젠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렇게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변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니까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죠. 네. 수십만 달러를 버는 부자의 교사들을 알고 있는데요. 자기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기술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세일즈 기술, 마케팅 기술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너무너무 더 중요한 그 기술이 바로 마케팅 기술, 세일즈 기술이라는 거예요. 아주 부유한 재단들이 있죠. 록펠러, 포드 재단. 이런 재단들은요, 왜 설립이 되었냐? 자신들 가문이 갖고 있는 그 재산들을요, 사회에, 세상에 영원히 주기 위해서 이 재단을 만든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요, 먼저 줘요. 먼저 주면은 그 다음에 받을 거예요. 아마 선배님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돈을 먼저 내놓게 되면 나중에 더 큰 행운, 더 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이요. 그 진리를 부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실수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실수는 많이 하는 거예요. 실수는 배움의 기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학교에서는요, 실수를 피하도록 해요. 실수를 피하도록 해요. 실수하면 안 돼요. 하나라도 틀리면요, 등수가 떨어져요. 여기에서 로버트는요, 이렇게 배웠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식하고 평가한 후에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면은 더 귀중한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는 거죠. 실수하는 것은요, 너무나 필요해요. 실수하기 위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월스트리트에 이런 명대사가 나와요. 욕심은 좋은 거야. 선배님들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보통은 욕심 부리지 마. 욕심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썼는데요. 여기서는 욕심은 좋은 거다. 굉장히 저는 위로받았어요. 이 메시지에서. 죄책감은 욕심보다 더 나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죄책감은 몸에서 영혼을 빼앗아 가기 때문인 거죠. 네. 어떻게 하면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고민하면 좋겠어요. 가난하거나 겁먹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로버트의 친구들 중에서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무척 사랑하긴 하지만 그들은 현실 속에서 리틀 치킨이다. 리틀 치킨 영화 보셨나요? 어때요? 하늘이 무너질까봐 늘 바둥거리면서 도망 다니죠. 하늘이 무너지나요? 무너지지 않잖아요. 네. 네. 우리 리틀 치킨 될지 말지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수많은 중간 관리자가 더 이상 승진을 하지 못하고 중간 관리자로 남는 이유가 뭐냐면요. 윗사람들과 일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랫사람들한테는 잔소리하기 쉽잖아요. 윗사람들하고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될까요? 네, 진짜 기술은요. 정말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가 회사마다 존재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이사회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일꾼들이 내 주변에 포진해 있다면 나는 일단 레벨이 쑥 올라갈 수 있죠. 선배님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세무를 상담하기 위한 나의 세무사, 그 다음에 나의 은행 업무를 도맡아줄 나의 대출 담당자,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너무너무 든든해요. 너무너무 든든해요. 그리고 내 친구가 부동산 중개업자라면 얼마나 든든한지 아마 경험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똑똑한 사람들과 팀워크를 이뤄서 함께 일한다는 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이에요. 선배님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돈을 아는 게 미덕일까? 돈을 모르는 게 미덕일까? 돈을 아는 게 미덕일까? 돈을 모르는 게 미덕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돈의 달인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나눠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